네, 작가님 다음 질문도 네.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 질문 너무 식상한가? 그냥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1주택 비과세 투자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으로 집을 2개를 이제 비과세를 받으면서 내가 이 집에 사는데 앞으로 이사 갈 집을 미리 사서 이 집과 이 집의 양도 차익 2개를 하는 그런 투자법이 있고요. 완전 다주택 그런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걸 투자하는 게 있죠. 토지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네 번째는 디벨로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물 새로 짓고 창고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계가 이제 뒤로 갈수록 수익이 크고 또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1단계가 그 1주택 그 비과세 투자가 가장 좀 기본이죠.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소량으로 투자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제가 적어왔는데 네네. 사실 투자라는 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이 억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소량으로부터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목돈으로 처음부터 달려들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의 정보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동산으로는 항상 소액 투자라고 하죠. 이제 소액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액 투자 가능하죠. 지금 보면은 어떤 지방의 아파트는 전세가 7천만 원인데 매매가가 6,500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건 투자금이 없어도 되죠. 투자금은 없어도 투자는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경매에는요, 소액 지분 투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땅 그러면 되게 크게 있는 것만 아시지만은 경매 정보 사이트에 가서 500만 원 미만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국에 조그마한 쪼가리 땅들이 나올 거예요. 쪼가리 땅들 있잖아요. 어떤 땅에 붙어 있는데 막 길쭉하게 생기고 남의 땅 가운데 있고 아니면 지분이거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중에서는 남한테 꼭 필요한데 쪼가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농협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밑에 깔려있는 땅이 진짜 몇백만 원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걸 낙찰 받았는데 농협 창고를 허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내 땅 위에 지금 남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농협이 어떻게 이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이 창고를 어떻게 짓다가 보니까 남의 땅 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내가 5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알박기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작은데도 남한테 꼭 필요한 거면은요, 이게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앞에 도로가 남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남의 땅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5억 받고 팔은 거예요. 남한테 꼭 필요한 거는 아주 작아도, 그리고 나는 이게 싸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500만 원 투자를 해서 뭐 팔리면 고만이고 아니면 말아. 그러니까는 뭐 좀 내가 이거에 5억이야 10억이야 그럼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계속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지분 투자 이런 거 사실 엄청나게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작은 돈으로 하려면은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건 3가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든지 긴 세월을 투자하는 거죠. 아니면 돈을 투자하든지, 돈을 많이 넣고, 아니면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나 돈도 조금 이거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럼 뭘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근데 노력도 안 하고 돈은 조금인데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둑놈 심부. 도둑놈은 좀 심하고요. 네네. 도둑 심부인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돈이 많은 사람은 쉽게 버는 거를 소액 투자니까 조금 힘들게 벌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략이 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돈으로도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을 날카롭게 못하고 좀 쉽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소액 투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버는데, 큰 돈으로도 이상한 거 사는 사람은 또 못하고, 강남 아파트 샀는데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돈이 작아도 할 수가 있다. 그 대신에 돈이 작으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작가님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의 3요소 시간, 돈, 노력. 네. 그 소액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만큼 노력은 많이 들어간다. 네. 하지만 가능은 하다.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소액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알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소액 지분 투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땅이 있는데 주인이 막 수십 명인 경우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000만 원 지분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이 땅을 팔아야 되면 그 주위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지분으로 있는 경우에는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맞죠? 네네. 그래서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 지분은 팔 수가 있는데, 지분은 팔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지분은 팔 수가 있는데 남의 거는 못 팔게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게 이제 형제가 갖고 있는 경우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삼형제한테 3분의 1씩 물려주면은 3분의 1 갖고 있는 큰형이 나머지 동생 거를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 지분은 자기가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값을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또 경매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경매로는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쪼가리를 갖고 있어도. 네네. 경매로도 가능해요? 네, 경매로는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팔고 싶은데 상대방 지분권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판다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소유권은 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분의 권한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원이 그거를 조정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조정이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전체를 팔아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매각을 합니다. 삼형제예요. 3분의 1씩 갖고 있어요. 팔았더니 경매로 누가 3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경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내 거는 지분으로 팔 수 있고 남의 거는 못 파는데 경매로는 경매를 전체를 던져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 가질 수는 있는 거다. 그것도 뭐 경매의 한 분야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그 예전에 그 기획부동산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네. 땅 큰 거 하나 갖고 와서 여러 명 수십 명한테 네. 쪼개서 판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여기다 돈을 넣었는데 나중에 빼지도 못하는 네, 상황이 네,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또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털어서 해결할 수도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기획부동산은 특징이 뭐냐면은 기획부동산은 이렇게 이제 100명한테 땅을 팔 때 100명한테 10,000평을 파는데 이거를 100평씩 쪼개가지고 그 각각 등기를 해주는 그런 부동산도 있고요. 아니면은 100분의 1씩 공동 소유로 해서 100분의 1씩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PD님이 질문하신 거는 100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좀 기획부동산은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낮게 낙찰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매로는 전체 다 매각할 수 있어요.